자, 일단 요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적용제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선이 안경 바꿨네? 음, 음. 자, 볼게요. 일단 요 녀석이 궁금하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일단 여기는 얘는 당연히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지? 이렇게 항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요 개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개수들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두 명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세트로 묶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A10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차피 요 녀석을 지금 5번 곱한 게 될 테니까 2의 5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A0라고 하는 여기는 요 녀석. 이게 요거랑 요거죠. 얘는 마이너스 2를 5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32가 되고 얘는 3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세트로 구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잖아. 세트로. 딱 묶여 있는 애들. 그러니까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둥둥둥둥 가가지고 A10까지 이렇게 싹 다 여기는 얘는 한 방에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X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세연아 봐봐. 여기는 이 식이랑 여기는 이 식을 딱 비교해봐. 그럼 X에 뭘 집어넣으면 딱 이런 모양이 나오겠니?에 대한 관찰인 거야. 그럼 저 x에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우변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럼 좌변은 뭐가 되겠어?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1 빼기 2 빼기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을 세트로 구할 수 있어. 요 녀석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됩니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로 한 방에 세트로 구할 수 있는 녀석이야. 근데 이런 것처럼 비슷한 녀석이 또 있죠. A0-A1 더하기 A2-A3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홀수 번째 애들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요런 세트가 있잖아. 그럼 요 세트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저런 모양이 딱 나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요런 모양이 딱 나와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얘는 1의 몇 제곱? 5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세트를 구할 수 있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1번 뺀다 2번을 통해서 우리 1번은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두 개를 더해버리면 여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홀수 번째들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두 배의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A10까지 짝수 번째 합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됐어?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당연히 얼마겠어? 이 녀석은 0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두 개를 빼버리면 이제 반대로 얘 빼기 얘 하면 두 배가 되지만 얘 빼기 얘 하면 빵이 되니까 이번엔 짝수 번째 애들이 사라지면서 뭐가 남겠어? 홀수 번째 애들만 지금 요렇게 A5 이런 식으로 해서 A9로 끝나는 이렇게 돼 있는 홀수 번째 애들을 두 개를 빼버림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구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세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순수하게 다 더한 거. 얘는 지그재그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가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짝수 번째 다 더한 거. 홀수 번째 다 더한 거. 이런 애들은 일단 상식적인 녀석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이런 애들을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싶었던 건 이게 홀수 번째 아이들이 궁금했던 거니까 당연히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항등식과 개수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싶을 때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아이들과 세트로 구할 수 있는 요 네 가지 형태는 딱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또 질문. 1번. 요거 1번. 7번. 요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가 있는데요. p1과 p2와 p3 여기 얘는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 갖고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때 p0를 구해주세요. 됐어? 자, 이건 사실 오늘 할 얘기죠. 인수정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인수정리 얘기했었나? 안 했죠. 나머지 정리까지만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인수정리 얘기를 할 거예요. 봐봐. 인수정리.
도대체 뭘까? 다시 한번 우리의 개념들을 다 살려봅시다. 알겠죠? 이 정도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됐나요? 음. 자,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뭐였지? 일단은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FA가 뭐라면 0이라면 이면 뭐야? fx라고 하는 애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불러요. 됐어? 그러니까 이 인수정리라는 게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저기는 얘를 어디다 쓰는 거고 어떨 때 활용하라고 만들어진 개념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잡소리를 잠깐만 하자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튀어나오게 된다면 수학에서 하나의 개념이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일단 어떤 느낌이 좀 들어? 일단은 괴로워. 그지? 개념을 새로 배운다는 건 되게 괴로운 일이야. 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지, 어디다 쓰려고 배우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사실 그냥 괴롭다는 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 되게 쉬운 초딩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초딩 쪽으로 가봤을 때 우리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고 싶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4야, 6이야, 8이야, 10이야, 12, 그다음 14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는 이 귀찮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곱하기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지. 그죠? 그 다음에 매번 내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를 하고 싶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를 이게 귀찮으니까 여기는 얘를 2의 7제곱이라는 어떤 지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 매번 이렇게 쓰는 게 편해졌고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어때? 편해졌어. 만약에 우리가 곱하기를 안 배우고 지금 2를 몇 번? 7번 곱하고 싶었다면 얘는 사실 뭐 해야 되는 상황이야? 2가 7번 더해진 거를 다시 한번 7번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2를 총 몇 번 더해야 되겠어? 49번. 아니죠. 그것도 아니지. 엄청나게 많이 더해야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너무 괴로우니까 반대로 괴로우니까 좀 뭐해지고 싶어서 편해지고 싶어서 만든 게 여기는 이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을 하나 익히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그만큼 편해질 거야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편해질까? 천천히 봐봐. 일단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를 x 마이너스 뭘로? a로 나눠버리면 몫이 생긴다. 그다음 나머지가 생긴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a가 0이다. fa가 0이다라는 건 이게 나머지가 fa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0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되는 거야? fx라고 하는 거는 x-a에다가 qx예요 라고 해서 얘가 이런 꼴로 변형이 됩니다. 얘를 fx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얘는 얘 곱하기 얘의 형태니까 이건 인수분해된 형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 녀석의 인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FA가 0이다라고 한다면 fx는 당연히 x-a라고 하는 요 녀석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이 인수정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 얘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일까? 왜 우리는 인수정리라는 걸 배우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인수정리라는 거는 봐봐. 만약에 F1이 0이야. F2가 0이야. F3은 0이야. F4가 뭐 예를 들어서 7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고 쳐보자. 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3차 식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요 녀석을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의 더하기 d로서 세팅을 해주고 이렇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야? 1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고 그럼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이다. 2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고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더하기 d는 0이다. 등등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식을 몇 개를 만들게 되면 4개를 만들게 되면 얘는 식이 몇 개 나와? 총 4개 나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식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문자가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는 얘는 해결할 수 있어로 이렇게 풀어주세요라고 원래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때? 끔찍하잖아. 그렇죠? 이걸 언제 다 연립하고 언제 다 계산하고 앉아있겠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에 집중을 한다면 0이 되는 요 녀석들에 집중을 해주게 된다면 fx라는 건 뭐가 된다고? 얘가 0이면은 이 녀석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1을 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x-1이야.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x-2야. 3을 넣었을 때 0이 됐기 때문에 x-3이야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겠구만 이라고 여기까지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해지잖아. 그럼 여기는 얘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몇 차가 돼야 돼? 빵차인 상수가 돼야 돼. 그럼 나는 세팅을 이렇게 3차짜리를 세팅해서 미정계수 몇 개로? 4개로 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을 세팅함으로써 미정계수 몇 개를 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세팅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그러면서 내가 안 쓴 조건인 여기는 F4가 7이야 라는 조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그기다 4를 집어넣어 버리면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A가 뭐가 된다? 7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구해 놓고서 이제 마무리로 뭐 하면 돼? 전개를 하든 그냥 이게 다항식 fx야 라고 하든 어쨌든 fx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 얘가 0이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수 정리를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다항식을 편하게 세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다항식 세팅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는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개념을 언제만 쓰긴 아까워. 0일 때만 쓰긴 좀 어때? 아까워. 그치? 그러니까 0이 아닐 때도 어떻게 써보자. 0이 아닐 때도 써보자. 어떻게 하면 0이 아닐 때 쓸 수 있을까? 0이 되는 형태를 의도적으로 내가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F1이 1이야. F2는 4야. 이렇게 하자. 2야. 그 다음에 F3이라고 하는 건 6이야. 그 다음에 F4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 뭐라고 할까? 8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2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까지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그지? 그 규칙성이 눈에 보이죠. 여긴 얘는 뭘로 보여? 아, 얘는 2 곱하기 1이야. 여긴 얘는 2 곱하기 2야. 여기는 요 녀석은 3 곱하기 2야. 이런 식으로 이 숫자와 연관지어서 이 숫자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순서를 잘못 써야 돼. 그죠? 얘를 1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규칙성이 발견됐어. 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내가 F1-2는 0이에요. 로 F2-4는 0이에요. 로 F3-6은 0이에요. 로 여기는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식에서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겠어? fx에다가 x에다 몇 배 한 거? 2배 한 거. 이 x 한 거를 빼준 결과가 이런 다항식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 다항식에다 내가 1을 집어넣으면 0이란 소리고 2를 집어넣으면 0이란 소리고 3을 집어넣으면 0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다항식,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다항식으로 바라봤을 때 이 다항식은 그렇다면 1을 집어넣었으면 0이 나오는 거니까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x-2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3을 집어넣어도 0이 되니까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도 됐습니다. 근데 fx 몇 차식이라고? 3차식이라고 아까처럼 똑같이 줬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여전히 뭐가 됐으면 좋겠어? 상수항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3차식에서 1차식 빼봐야 3차식일 테니까 이 녀석 3차식이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3차식이니까 얘가 상수항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상수항 A로 세팅을 해주게 된다면 여전히 한 문자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를 완성할 수 있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x만 어쪽으로 이쪽으로 쓱 넘겨버리면 fx가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자 하나로. 그럼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조건을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어서 32가 나온대.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A를 해준 거 더하기 8 해준 결과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32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넘어가고 A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이해
그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fx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꼭 0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상 규칙이 발견되고 내가 한쪽으로 몰아버려서 여기는 이 모양을 0을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새로운 뭘 만들 수 있어? 하나의 다항식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다항식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 뭘 할 수 있어?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되게 쉽게 세팅하고 갈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봐봐. 3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 있었대. px가 있었대. 보자. 그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하나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 등호, 등호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오케이? 등호가 두 개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P1은 P2는 P3이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는 K를 하나 박아주는 여기는 요 녀석이 국룰입니다. 오케이? 저기는 제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는을 보면은 는 K를 박아주죠. 오케이? 왜? 여기서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라는 두 개의 식이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세 개의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규칙을 판단하기 훨씬 더 어때? 용이한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저희 끝에 는 K를 박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얘가 P1-K는 0인 형태로 P2-K는 0인 형태로 P3-K는 0인 형태로 내가 변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곧 Px-K라고 하는 다항식은 1 집어넣으면 빵이 되고 2 집어넣으면 빵이 되고 3 집어넣으면 빵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군요 라는 뜻이 됩니다. 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는 이 녀석이 상수항이면 좋겠는데 왜? px 3차식이었으니까. 근데 3차의 개수가 1이라고 정해줬네. 아 그럼 여기는 얘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겠다? 1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되나요? 그럼 px가 지금 상수 k 하나를 기준으로 완성이 된 모습이죠. 됐나요? K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PX라고 하는 거를 X-1에다가 X-2에다가 X-3에다가 더하기 K예요 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요 조건 여기서 요렇게 주어져 있는 요 조건은 뭐야? 요 조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게 하나의 식으로서 그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요 K 값을 구해낼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0이 돼야 되니까 0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플러스 K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K 값은 24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되나요? 그럼 여기다 24를 집어넣어주면 K가 완성. 그러면은 나는 PX를 완성했어요.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됐죠? 거기다 이제 0만 집어넣으면 그대로 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편하게 풀고자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인수정리라는 개념이니까 여기는 이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이거 스샷 찍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또 질문? 요거? 오케이, 가보자.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풀어줬던 그 문제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는 이 문제가 너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너희가 처음으로 이제, 와, 진짜 1도 모르겠어. 이게 뭐가 되게 막 복잡한 것 같아. 수학이 되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그런 처음에 그 뭐라고 할까? 좌절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 좌절 포인트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얘들아 식에 대한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잘 봐봐. 식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자.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 이 녀석은 나한테 그냥 단순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뭘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야? 식을 하나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얘는 나중에 나한테
문자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문자 한 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를 나타내는 중입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지금 현재 3x-5입니다. 라는 상황인데 저기 있는 저 상황은 내가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기 문제는 이따 나중에 해석할 때 써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궁금한 거 px를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가 이제 내가 궁금한 녀석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px라고 하는 거를요 어떻게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어 봤더니 그 나머지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요 녀석이 현재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가 안 사용한 조건이 뭐가 있어? 이 주황색 입장에서 오케이? 주황색 입장으로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식을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거야. 주황색의 입장에서 노란색 식을 관찰해 보자. 그래서 다시 이 노란색을 봐봐. 노란색. 요 녀석은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 모양이 3x 마이너스 5라는 모양을 가져야 되거든. 됐나요?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찬찬히 한번 봐봐. 여긴 얘가 몇 차식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3차식이니까 여긴 얘는 몇 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어? 일단은 2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어. 됐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랬어.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랬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이게 크게 두 덩어리로 바라보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한 덩어리를 딱 관찰해보고 또 이렇게 한 덩어리를 관찰해봐요. 이렇게 두 개를 관찰해봤을 때 이 녀석은 이미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거든. 됐어? 그럼 내가 얘로 나중에 묶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이쪽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어? 괜찮죠? 근데 여기는 얘는 몇 차 이하의 식이 있는데 2차 이하에 있는 식이 있는데 거기는 걔를 얘로 나누었을 때 그럼 얘를 뭘로? 얘로 묶어주면 묶인 게 여기로 쏙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쪽으로 쏙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식은 어떤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여기가 3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얘로 묶었을 때 이 녀석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남은 게 이쪽으로 오면서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해됐어? 근데 여기는 몇 차식이라고? 2차 이하의 식이라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 녀석은 뭐가 될게요? 분명해? 상수항이 될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됐죠?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그 나머지를 이렇게 문자 몇 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성공했어요. 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다시 초록색 해석을 하면 되겠네. 초록색 해석은 나한테 식을 하나 준다고 했으니까 문자 하나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최종적으로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빵이 되니까 이거 전체로 사라질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3a에다가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결론 a는 몇이 됩니다. 넘어가면 6이니까 얘는 2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2가 됩니다로 RX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 그 나머지는 뭐가 됩니다. 나머지는 2X축 마이너스 2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X.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다. 가 최종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딱 기억해 주세요. 이건 진짜 많이 나오고 되게 유명해요. 정말 유명한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형태를 일단은 이제는 다시 설명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게 유명하긴 한데 되게 어려워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주긴 할 거야. 모르겠으면 계속 물어보는 거 괜찮아. 알겠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얘를 극복하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알겠죠? 이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또 질문. 자, 봅시다. 모든 실수 x에서 등식 저기는 제가 성립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얘랑 서로 같다고 하는데 얘랑 서로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얘가 지금 부호가 바뀌었고 부호가 바뀌었고 부호가 바뀐 모습이네. 그지?
됐어? 이게 부호가 바뀐 이런 모습일 때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 같아. 일단은 뭐 얘를 비교하려면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수치 대입을 써도 될 것 같고 개수 비교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써볼까, 얘들아? 개수 비교는 둘 다 전개해가면서 써야 되니까 좀 되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치 대입을 한번 써보자. 처음에 뭘 해주면 좋겠니? A에다가 다시 X에다가 A라고 하는 걸 대입해봐요. 오케이? 얘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 뭐가 됩니까? 좌변. 이렇게 볼까?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어요. 좌변은 뭐가 되겠어? 일단 뭐 0이 되겠지 뭐. A를 대입한 거니까. 됐어? 우변은 뭐가 되겠어? 우변은 이 A에다가 A-B에다가 A 더하기 뭐가 됩니다? C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이 이야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A가 B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C네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 마이너스 A도 한번 넣어볼까? 네, 이렇게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A에다가 뭐가 돼요? B 마이너스 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어? 반대로 0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도 여전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여기는 얘가 0입니다라는 뜻이니까 A가 0이거나 A가 B거나 A가 마이너스 C입니다. 완전 똑같은 식이 나와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넣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됐어? 그리고 그럼 이제 뭐 넣어볼까? 순서대로 여기다 B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넣어볼까? C를 한번 넣어보면서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B를 집어넣어봐 라고 한다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B-A 그 다음에 2B에 B-C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해석은 어떤 느낌? A는 B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B가 C입니다.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C도 한번 넣어볼까요? C를 넣어보면은 이쪽 이번에는 좌변이 빵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C 플러스 A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EC 이렇게 될 테니까 얘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A가 마이너스 C거나 또는 B가 C거나 또는 C가 0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이걸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엔드 이걸로 지금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자 얘들아. 근데 괜한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냥 전개하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한 김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 여기서 A가 0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나머지는 만족 안 해도 괜찮잖아, 지금 현재. 그지? A가 0이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B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B가 C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0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B가 0이거나 또는 B가 C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상황.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 다음에 이쪽까지 가서 A가 0이었으니까 C는 0이거나 B는 C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가 0이었다면 또 B가 0이었다라고 생각해요. A도 0이고 B도 0이었어. 라는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C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C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는 확실히 C가 0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경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A가 0이다. 그 다음에 B가 C였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때? A가 0이거나 B가 C거나 라는 상황이니까 A가 0이거나니까 C가 0이거나 뭐가 되겠어? B가 C거나 C가 0이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C인 거 확실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상태로 끝나겠네요. 됐습니다. C가 0이어도 괜찮은데 그러면 B랑 C랑 다 0이라는 소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놓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됐어? 그래서 A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A가 0이었다면 이렇게 되면 두 개 서로 같은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 B는 C일 수밖에 없구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나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뭘 해볼까? A는 B인 경우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A는 B인 경우. 아니, 이쪽으로 갈까, 그냥? 차라리, 이거 B는 0인 경우로 해석을 해볼까? 차라리. 됐어? 그래서 B는, 아니야, 이걸로 하자. A는 B인 경우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A가 현재 B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건 성립하나 상관없죠. 근데 A는 B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성립한다는 소리가 이건 무조건 성립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됐죠? A가 B면 얘가 무조건 성립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마지막, 결국 A가 마이너스 C거나 B가 C거나 C가 0이란 소리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A랑 B랑 서로 같았다면 결국 A가 마이너스 C랑 같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C 이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어때? A가 B였 상황이라면 B가 C가 되거나 아니면 A가 B였다라고 생각한다면 C가 또 뭐가 되는 0이 되는 상황으로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거 너무 방대해진다. 그지?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지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 불편하네, 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경우도 봐야 되거든. 그 경우에 대한 해석도 또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0이다. 세 개가 다 0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보니까 지금 이 경우라면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이 경우라면 괜찮은 것 같아서 A는 B는 C인 경우라면 실제로 괜찮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어때? A랑 B랑 C랑 다 같아 버렸다면 안 되네. 그죠? 얘는 마이너스가 두 개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한 개인 거니까 얘는 또 안 되는 상황이네. 그죠? 세 개가 다 같았다면은 여기는 얘는 0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 두 개는 서로 같은 상황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요 경우로 생각을 해본다면 A랑 B랑만 같고 어, C가 마이너스 A였어. 그러니까 얘랑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A라서 플러스 A로 바뀌었어. 라는 상황이라면 얘는 또 A라고 쓸 수 있고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어때요 그럼? 마이너스인 게 여전히 한 개, 여기는 마이너스인 게 여전히 두 개가 되니까 이것도 성립하지 않지. 얘가 성립하려면 여전히 얘도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됐어?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지금 A가 0인 상황 이거 괜찮은 거고 여기는 얘도 C가 무조건 0이어야 되는 상황이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되게 더러운 문제네요. 모든 상황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줘야 된다.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얘가 또는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거의 망한 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뭘 해주면 좋겠어? 그냥 전개를 해서 비교를 다이렉트로 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는이라는 식 자체는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전개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x 세제곱에다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x제곱 더하기 두 개씩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b에다가 마이너스 bc에다가 플러스 ac가 되겠네. x에다가 플러스 abc가 되겠죠. 이거랑 우변을 전개하면 x 세제곱에다가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x 제곱. 두 개씩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b에다가 마이너스 b c에다가 플러스 ac x 마이너스 a b c가 되겠네.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어차피 같네 지금 딱 보니까. 그러면 내가 신경 써줘야 될 건 뭐야? 요거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다 통째로 마이너스를 곱한 게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A가 마이너스 A랑 같다는 소리는 뭐야? A가 0이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 넘어가면 2A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이군요라는 정보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또 마찬가지 같은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A, B, C는 보다 0이다라는 결론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쉬운 걸 개고생을 하고 있었잖아.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뜻인데 여기는 얘를 만족한다는 건 뭐야? 적어도 하나가 0이다라는 뜻인 거야. 애시당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A가 0이라면 이건 무조건 성립하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A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면 얘네들만 0이면 되니까 B는 C가 됩니다라는 결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 B, C가 순서대로 연속인 정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A, B, C가 순서대로 연속인 정수래 그렇다는 거는 A는 A라면 B가 A 더하기 1이었다는 소리고 C가 A 더하기 2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연속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 얘랑 얘랑 뭐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아니지. 그냥 그대로 다 넣어봐야겠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2가 되겠죠. 얘가 0이란 소리니까 없어지고요. A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0이다. 즉 A는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는. 그러면은 이 연속된 세 개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란 소리가 될 테니까 세 개 다 더한 결과는 0이 됩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우리는 뭐 때문에 아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이렇게 쉬운 문제. 그냥 전개할 걸. 그지? 그러니까 풀이 방법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개념 3번. 인수분해 공식으로 가봤을 때 일단은 얘들아 지금 요렇게 줬어. 그지? 요렇게 줬어. 이걸 가지고 지금 뭘 구해달래? A 빼기 B의 값을 구해달래. 근데 여기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P의 부피인 P라고 하는 건 당연히 A 세제곱일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Q의 부피는 B의 세제곱일 게 분명하고 그 다음 R은 뭐가 되겠어? A 제곱의 B가 될 게 분명하고 S는 뭐가 되겠니? S는 마이너스 A, B의 제곱이 되겠죠.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T가 된대. 그럼 T는 뭐야? A 마이너스 B에다가 A 플러스 B에다가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할 때 A 빼기 B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럼 뭘 해달라는 소리일까? 당연하게도 뭐야? 요거 인수분해하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거기다 2배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생각해서, 봐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다가 지금 A제곱을 달고 있으니, 얘는 더하기 A제곱에 B 마이너스 2로 생각해 주면 될 거고. 그냥 할까, 일단? 그냥 정리하자. A제곱에 B, 마이너스 A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에 플러스 2B제곱으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얘들아? 인수분해입니다. 됐어? 인수분해를 해줘. 왜? 여기는 얘가 늘 0이 나와. 그럼 인수분해를 해줬을 때 장점은 뭐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얘가 0이라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에요로 좀 심플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인수분해를 하는 첫 번째 이유죠, 사실. 됐습니다. 방정식을 풀기에 가장 용이한 형태의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입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근데 가만히 좀 째려봤더니 이 녀석에 A-B라는 인수가 존재하고 이 녀석에도 여전히 A-B라는 인수가 존재하고 이 녀석에도 가만히 봤더니 A-B라는 인수가 존재하네 라는 그런 관찰 정도를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딱 형태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야? 요거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있었을 거고 얘는 AB로 묶은 결과가 이거니까 여기는 AB라는 게 남았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B가 있었겠지. 됐습니다.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세 개 곱하면 얘가 될 테니까 괜찮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뭐야? A-B라는 공통인수가 존재하니까 A제곱에다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에다가 더하기 AB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괜찮죠? 됐어? 근데 여기는 얘가 0이거나 그럼 얘가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는 B보다 크다며. 그럼 절대로 여기는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어때? 요 녀석이 탈락되면서 나는 요것만 관찰하면 돼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는 그런 장점을 가져. 그러니까 요것만 관찰하면 돼라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어때? 요 녀석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가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일 거거든. 그러면 얘랑 또 공통인수 a 더하기 b로 뽑아낼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 하나 남을 거고 빼기 2 해서 0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전히 여긴 얘는 지금 이 길이들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다 양수일 거라고. 그럼 절대로 이 녀석이 또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a 더하기 b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라는 결론을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 나왔을까? 그죠? 왜 선생님이 요걸 잘못 봤네, 얘들아. 난 얘를 빼기로 봤거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였어. 근데 얘가 더하기였잖아. 그죠? 근데 저 녀석이 더하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얘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계산이 완전 망한 거였네. 그지? 됐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의 2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배의 a 제곱 더하기 4배의 a b에다가 더하기 2배의 b 제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거기는 개를 넘겨줘야 되니까 여기는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뭐가 돼? 4ab에다 마이너스 2b 제곱은 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됐나요? 음. 됐죠,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해야겠네. 완전 망했네. 자, 다시 봐봐. 그러면 여기 A 빼기 B, A 빼기 B가 여기 있는 거 맞는데 여기에는 A 빼기 B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A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상황 자체를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 그지? 불편하네. 일단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생각해 볼까, 얘들아? 요거랑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a 빼기 b로 묶었을 때 얘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고 요것만 내가 묶었을 때 a 빼기 b로 묶으면 얘가 a 더하기 b가 a 곱하기 b가 될 테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a 빼기 b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이 2배에 모였으니까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요거랑 요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묶이겠네.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으로 묶일 거고 a 빼기 b 더 빼기 2는 0이야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얘가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얘가 0이 된다는 건 a 빼기 b가 2였습니다라는 뜻이 되겠네. 이해됐죠? 다시 봐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마지막 식 있지. 여기는 요 마지막 식. 이거를 너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야. 지금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는 얘네들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 주세요라고 하는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거기는 걔를 다 이쪽으로 넘겼을 때 이런 식이 나왔을 때 걔를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준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해되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식 자체는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인수분해 5원칙 정도는 정확하게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일단은 인수분해의 5원칙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뭐였어? 공. 두 번째가 뭐였어? 공. 세 번째가 복. 네 번째가 복. 다섯 번째가 고였어요. 그죠? 그래서 공통 인수가 있다면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묶어. 그다음 두 번째, 공통 부분이 있다면, 공통 부분이 있다. 라면은 걔는 치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복 2차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거기는 걔는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아니면 합차의 형태로 만들어서 인수분해 해주세요. 복잡한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마지막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 여긴 얘는 인수정리라는 걸 또 이용할 수 있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결한다. 조립제법. 이렇게 다섯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지금 이 5가지 해결 전략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는 개념 부족이다. 네, 다시 복습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가지와 그다음에 예외 사항으로서 1번. 얘는 1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얘를 가지고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 요 녀석을 인수분해할 땐 그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얘는 여기는 이 5원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상황으로 본다면 복잡한 식일 게 분명한데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으로 해결 자체가 안 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반드시 따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죠? 상반식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었죠. 상반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이었냐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다시 BX 더하기 A라는 이런 형태. 얘랑 얘랑 같아지고 얘랑 얘랑 같아지는 이런 형태의 식을 상반식이라고 불렀었어. 오케이? 그럼 이 상반식의 해결 전략은 뭐였냐면 이 상반식의 해결 전략은 X제곱으로 묶는다. 이게 해결 전략이었거든. 그러니까 x제곱으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묶어버리게 된다면 주어져 있는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더하기 b의 x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x제곱분의 1이 될 거거든. 이렇게 될 거거든. 됐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가지고 a배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얘를 b의 x 더하기 x분의 1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는 요 녀석을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빼기 2로 만들 수 있으니 됐어?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공통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인수분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이 상반식의 해결 전략이었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예외까지 해서 예외 2개랑 5원칙까지 해서 총 7개의 원칙 자체는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전부 다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런 애만 아니면 돼. 알겠죠? 저런 애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되더라고. 그치? 정리해놓고 해봤더니 안 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그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공통 부분이라는 게 발견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봐봐요. 일단은 식을 딱 봤더니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4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4x제곱으로 내가 형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바꿔줘 버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가 되니까 공통 부분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갑자기 a라고 치환을 해버린다면 주어져 있는 식은 4x제곱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뭐가 돼요? a 더하기 4 x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4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a x의 제곱에 더하기 a제곱이 됨으로써 여기는 2x 더하기 a 전체 제곱이 됩니다. 2x 제곱. 네, 뭐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게 되면은 얘는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4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전체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어, x 마이너스 2의 전체 4제곱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인 걸 찾아주세요. 얘는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라는 게 발견되면 치환해 주세요라는 여기는 이 이야기 안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아니더라도 내가 식의 변형을 통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만들어 내놓고 거기는 걔를 치환해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거기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잡한 식이라고 부르죠. 되나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이런 게 만족된데, 그러면 양변 딱 제곱해놓고 시작하면 a제곱 b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c제곱 더하기 1이잖아.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생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관심사는 이 녀석을 처리하는 게 되는 건데 보자. 천천히 정리해보자. 얘는 a의 4제곱에다가 뭐가 돼? a의 제곱에다가 a제곱 b제곱에다가 b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b제곱 c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될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 더럽게 복잡한 식. 이런 복잡한. 그럼 이런 복잡한 식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해결 전략을 뭘로 가지고 있다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관찰해 주세요로 가지고 있다면 A는 분명히 4차고요. 그 다음에 C도 4차인 게 보이는데 B는 딱 봐도 지금 현재 2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B의 제곱으로 일단 B로서 뭘 해줘?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주고 시작을 할 거야. 이런 느낌. 됐습니다. 그럼 B제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B제곱 여기 하나, 그러면 A제곱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럼 더하기 1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빼기 C제곱도 하나. 또 여기 또 하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사라지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B제곱 다 썼으니까 B 있는 거 봤더니 B만 하나 홀로 있는 건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상수항으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아. 정리를 다시 할게. 여기 얘는 A제곱 빼기 C제곱에다가 B제곱 이렇게 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남은 거 관찰해 봤더니 A 4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되나요? 그랬을 때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관찰해 보면 여기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얘랑 얘는 그 자체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왜 이러니 오늘? 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가 관찰되는 거야? 공통인수라는 게 관찰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어주게 된다면 얘는 b제곱에다가 더하기 a제곱에다가 더하기 c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러고 나서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라는 뜻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양수일 테니까 저긴 0이 될 리가 없고 그럼 앞에 있는 요 녀석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과적으로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아까 비정상적인 문제를 풀면서 나까지 갑자기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을 정리를 해주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잠깐만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복잡한 식이라는 걸 너희가 봤을 때 왜 해결 전략을 이렇게 짜가야 될까? 왜 이게 해결 전략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매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두 문자 이상을 한 번에 바라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단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마술도 보여주면서 했었잖아. 기억나? 이게 막, 이렇게 막 시선 끌면서, 그지? 인간은 한쪽만 갈 수 있어. 눈이 한쪽만 갈 수 있어. 시선이 분산되면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 한 문자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낮은 차수의 문자였을까? 높은 차수의 문자가 아니라 왜 낮은 차수의 문자였을까? 그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4차식으로 해결하는 게 편하겠니? 2차식으로 바라보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2차식으로 바라보는 게 편했던 거예요. 그죠? 차수가 낮을수록 내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관찰해 봤더니 뭐가 보여? 여기 앞에는 A제곱 빼기 C제곱이 보이는데 여기는 얘네들 안에도 지금 뭐가 보이기 시작해? A제곱 빼기 C제곱이라고 하는 인수가 보이기 시작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되게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그 개념까지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봅시다. 그 다음에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고차식의 인수분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얘를 적당한 값을 내가 집어넣어서 빵 되는 걸 찾아낸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빡빡빡 하는 거 있잖아. 이건 우리 3차 방정식 때도 되게 많이 해봤던 거니까 이건 되게 익숙한 풀이가 되겠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기차식 얘기가 왜 없지? 잠깐만, 내가 넘어갔나요? 보기차식 이야기가 왜 여기는 없나요?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그래, 이걸로 하자. 자, 여기 있네. 여기는 요 녀석이 뭐야? 요 녀석이. 복 2차식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차와 2차와 상수로만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 복 2차식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야. 저 녀석을 내가 뭐 하고 싶어? 만약에 인수분해하고 싶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는 또 느낌이 또 다르네. 그지? 얘로 나눠 떨어지고. 아, 그래.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얘가 생긴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지금부터 나는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6이 있었어. 내가 여기서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는 작업을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6은 0이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실패했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합차의 형태로 바꿀 거예요. 형태를 바꿔줄 겁니다. 합차의 형태로 바꾼다.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에서 이 녀석과 제일 큰 녀석과 제일 작은 녀석을 가지고 x 4제곱과 플러스 16을 가지고 내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여기는 이 녀석을 만들어 줄 건데 플러스 그럼 얘 루트의 2배니까 8x제곱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9x제곱으로 이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됐어? 아니면 x의 4제곱 플러스 16 있었을 때 마이너스 8x제곱이었다면 플러스 7x제곱으로 변형해도 괜찮겠지. 둘 다 가능한 얘기야. 근데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형태가 뭐였으니까 합차의 형태였으니까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거는 가능하지만 아래 거는 불가능하구만. 나는 위에 걸로 변형할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변형을 했을 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4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합차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 빼기 얘와 얘 더하기 얘로 뭐가 가능해?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기차식을 발견했을 때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합차 공식으로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형태 자체를 이런 모양으로 억지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억지로 합차 공식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이 선생님이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로 변형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변형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너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야 공통인수 묶는 거 맨날 하는 거고 공통 부분 하는 거 했고 보기차식 했고 복잡한식 했고 고차식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원칙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문제만 마무리합시다. 여기는 요 녀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여기 있네. 요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 몫은 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 있는 그 녀석에다가 x제곱을 다시 더달래. 그럼 얘는 x의 4제곱에 더하기 3x의 제곱에 더하기 4를 인수분해 해주세요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또 여전히 뭐니까? 또 복 2차식이니까. 다시 합체꼴로 바꾸면 되겠구만 해가지고 얘를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합차 공식을 써주면은 또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인수를 찾아버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 모양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는 이야기.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기차식의 해결은 이런 느낌으로 처리합니다. 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아까 앞에 있었던 것 같아. 요 녀석이야, 요 녀석. 봅시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사실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었니? 했었죠. 그러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얘를 봤을 때 뭐 해야 됩니다? A는 B는 C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인지 얘기했었니? 지금 선생님이
그래서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요 이야기에서 이런 게 만족된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라고 했어? 요게 만족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는 B는 C야 라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요거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0이 아니라면 얘가 0이 아니라면 얘가 0이군요. 즉 얘가 만족되는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다시 요건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봐봐. 어려운 얘기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할게. 알겠죠? 봐봐. 우리가 지금 이건 진짜 눈여겨봐둬야 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 마이너스 3x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라고 해서 지금 요거에 대한 분석을 총 세 가지로 잡고 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시 한번 여기는 얘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저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죠. 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과 그 다음에 A, B, C와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어. 이렇게 총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구조상 여기는 요거 두 개를 알면은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녀석과 이 녀석을 포함한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내가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알겠죠? 식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총 몇 개를 알고 있으면 3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좀 전에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너희가 발견하게 됐으면 얘를 발견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A는 B는 C인가요? 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인가요?를 살펴보고 둘 중에 하나라도 OK가 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과 뭐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 3ABC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 오케이? 반대로 이게 성립한다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성립해야 돼. 됐어? 이해돼? 그러니까 흐름이 여기 있는 얘를 발견했을 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주고 얘랑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나? 이것도 궁금한 거고 지금 아까 문제처럼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성립해야 돼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얘랑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요 녀석이 뭐란 소리야? 0이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렇다는 건 또 뭐야? 여기는 요 녀석이 0이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뭐가 얘가 0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본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랑 연관이 돼 있는 게 여기는 요 녀석이 0인 경우지. 요 녀석이 0인 경우.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뭐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서로 같아지는 이 경우에 대한 생각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얘를 다 빼기로 내가 이렇게 관찰했을 때 여기는 이 식은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다?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C 빼기 A의 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여전히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라는 뜻이 될 테니 세 개가 다 0입니다라는 뜻이 될 테니 그러면 A는 B고 B는 C고 C는 A가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결론 A는 B는 C가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과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애랑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애가 서로 같아요라는 이 이야기랑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가 뭐야? A는 B는 C예요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면 얘가 되는 거고요. 이걸 만족한다면 얘가 되는 거야. 두 개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해됐죠? 이게 요렇게 세 가지.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정보 중에서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정보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캡처를 좀 해 놓을게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본다면 다시 잘 봐봐. 일단은 자, 실수 x, y, z에 대해서 제가 만족됩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거나 0이거나 또는 x는 y는 z였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될 테니까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0이 아니었다면 이 녀석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첫 번째 보기가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게 0이 아니다라는 얘기 뭐야? x랑 y가 같지 않고 y랑 z도 같지 않아. z랑 x도 같지 않아. 그죠? 세 개가 다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성립하려면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일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 보기. 세변의 길이가 뭐였다면 다시 세변의 길이인 삼각형이 궁금했다면 얘는 길이이기 때문에 뭐야? 더한 게 0이 될 리가 없거든. 그렇다면 선택권은 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x는 y는 z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정삼각형일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눈으로 띵띵띵 다 맞네? 넘어가도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됐어?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쭉쭉쭉 뒤로 가봅시다. 마지막 여기는 요 녀석이 있는지 잠깐만 확인 좀 해보자. 쭉쭉쭉 뒤로 가서 저 녀석이 있는지만 일단 볼게요. 없어? 없어. 없네. 오케이. 저건 그러면 하나만 선생님이 따로 보여줄게. 다시 한번. 오케이? 하나만 따로 보여줄게요. 일단 문제를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x의 4제곱이랑 플러스 1은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x의 세제곱이랑 x의 제곱으로 잡아줄까? x로 잡아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완성하면 되는데 잠깐만 좀 고민을 해보자.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싶어.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좀 적합하진 않은 문제인 것 같아.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1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지? 그래서 얘는 뭐 할 수 있어? 우리 마지막 고차식의 인수분해로 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반식을 발견했을 때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불가능했을 때 해결 전략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접근을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은 뭐라고? x제곱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주세요.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x제곱에다 플러스 1이 다시 x제곱에다가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순서는 좀 바꿔봤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x제곱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6으로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모양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제곱에 플러스 t에다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t 플러스 3에다가 t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나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 식이 뭐가 되겠어? x제곱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x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여기다 곱해버릴 거고 하나는 여기다 곱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 식은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로 인수분해가 완료되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상반식의 해결 전략, 다시 상반식의 해결 전략은 x제곱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공통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곱셈공식 변형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인수분해 한번 1차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x 두 개 있던 거 다시 하나씩 각각 뿌려주면서 나머지 두 개 다항식으로서 완성해 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예외 상반식일 때 해결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다항식 쪽에서 해야 되는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지고 볶고하면서 뭘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인수분해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근데 너희가 이제 한번 배워봤으니까 다시 한번 잘 봐봐, 상황들을. 이거는 진짜 항상 나오는 개념이죠.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는. 진짜 중요한 거고. 나중에 되면 너희가 치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다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냥 치환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그 녀석을 한 덩어리로 바라보겠어요. 이런 뜻이거든. 이해돼? 그냥 그 녀석 자체를, 이 녀석 자체를 한 덩어리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알아서 이런 모양으로, 알아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굳이 치환의 힘을 빌리지 않아.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라는 건 나중에 가면 그 의미가 좀 퇴색되는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환을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3번 보기차식. 여기는 이 녀석은 진짜 가끔씩 나오면서 우리를 좀 괴롭히는 녀석인데 수학 상에서 이쪽 단원이 끝나고 나면 거의 볼 일이 없는 친구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거의 볼 일이 없는 친구야. 그러니까 이쪽 파트 너희들 그 1학기 중간고사 그쪽 범위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서 그 어려운 문제집에서는 저 녀석들을 활용하면서 저런 애들을 활용하면서 난이도를 올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고차식의 인수분해. 요거는 진짜 많이 쓰는 애 중에 하나죠. 그지? 여기는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쪽 들어갔을 때 3차식이나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던 녀석입니다. 그지? 뭔가를 집어넣어서 걔가 빵 되는 걸 찾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주고 또 거기 있는 걔에서 빵 되는 걸 찾아낸 다음에 또 한번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던 거였지.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끝나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도 계속 남아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너희가 수학 1, 2까지 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애들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 중에서 우리가 3차, 4차 방정식 얘기를 했을 때 4차 방정식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은 생각보다 활용이 됐었죠. 그죠? 이 녀석과 상반식 요거 두 개는 4차 방정식을 풀 때 이런 4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가끔씩 활용됩니다. 4차 방정식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도 또 나오는 녀석이니까 당연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여기는 요 녀석은 정말 뜬금없이 한 번씩 되게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파트가 이쪽 파트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쪽 파트에서 너희들 난이도를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니까 오케이? 이게 제일 힘들 거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에 대한 인수분해는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연습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이거는 그냥 방법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이런 애를 구해주세요 라든지 여기는 이 문제를 잠깐만 같이 한번 봅시다. 상황을 한번 보자. 오케이? 해볼게. 자, 여기는 얘를 인수로 가질 때 여기는 이 녀석의 인수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는 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을까?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쟤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로서 해석해도 괜찮아. 그렇다면 여기는 이 녀석을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또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수 정리로서 생각해도 괜찮겠지. 됐어? 저 녀석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라는 느낌이죠. 그거는 마치 나머지 정리랑 똑같잖아. 그지? 쟤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건 또 그 나머지 정리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내가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할래? 그냥 2를 집어넣고 빵이 된다는 식을 하나 쓸래?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빵이 된다는 식을 쓸래?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나 봐. 그럼 얘는 뭐야? 16a 그다음 마이너스 8 b 그다음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6a가 0이 되나 봐. 그럼 얘는 사라지네. 결과적으로 나한테 c는 마이너스 4b가 되는구만 이라는 이런 정보를 하나 던져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됐죠? 그래서 C 대신에 마이너스 4b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다시 주어져 있는 식을 관찰해 봤더니 a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의 마이너스 4b를 뭐 해달라는 소리야? 인수분해 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됐어? 일단 몇 차식처럼 보여요? 기본적으로 3차식처럼 보이죠? 됐어? 여기는 얘는 고차식으로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 또 뭘로 해결할 수도 있겠어? 문자가 결국은 A도 있고 X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얘는 복잡한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를 가만히 째려봐봐. 여기는 얘는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돼?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X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뭐가 돼? AX 플러스 B가 됩니다. 라고 하는 열심히 관찰을 해봤더니 공통인수의 관점에서도 사실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관찰할 거냐,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풀이가 되게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오원칙을 벗어날 일은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까 그 케이스가 있으니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지금은 힘드네요. 어쨌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어때요? 그럼 얘는 ax 더하기 b로 묶이겠네. 그럼 얘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이 녀석의 인수인 걸 찾아달래. 그럼 당연히 뭐 4번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여기까지 해서 너희가 다항식 파트라는 곳에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해보자. 오케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야?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다항식 파트에서 너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변형이라는 거. 오케이? 변형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걸 기준으로 변형, 형태를 바꿔주는 상황들을 되게 많이 해볼 수 있어야 돼.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변형 중에 하나가 뭐야? 인수분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또 뭘 해줘야 될까? 다항식 파트에서 뭘 해줘야 될까? 일단 그 변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형은 인수분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 너희가 좀 힘들어할 만한 변형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변형이 있어요. 그죠? 그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변형에 대해서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연습들을 되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변형은 지금 나오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변형이잖아.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7가지나 있으니 그 7가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들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거고 그 인수분해 변형은 뭐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방정식 풀이에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이거 곱하기 이거가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방정식 을 풀 때 정말 효과적인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3, 4차 방정식 할 때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3, 4차 방정식을 풀고 있었잖아.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어?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파트는 되게 중요한 변형 중에 하나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왜? 우리가 어차피 바라보고 싶은 것 중에 대부분 거의 한 50% 이상이 방정식이거든.
그지 아니? 그 방정식을 풀고 싶어서 함수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고 부등식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고 인수분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되게 그 녀석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하는 개념 정확하게 잘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와서 나눗셈의 관계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첫 번째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인수 정리라는 개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fx, 다시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가 됩니다라는 그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을 편안하게 변형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정리라는 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였어? 하고 싶은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였어? 여기는 요거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인수정리라는 건 다항식 세팅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0이 되는 함수값들을 내가 찾아낸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수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그 인수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다항식을 편안하게 세팅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등식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여기서 항등식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항등식은 그냥 뭐야? 좌우변의 식이 똑같은 거야. 그죠? 변형이 되어 있는 똑같은.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 x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래도 등식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야. 방정식에는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항등식에서는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그 등식 자체가 유지가 되니까 그 개수들에 대한 정보를 뭔가 얻고 싶어. 미정 개수를 구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니까 적절한 걸 내가 집어넣을 생각을 해주는 거. 거기서 나온 개념이 나머지 정리고. 그죠? 됐어? 네,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하면서 했지만 항등식과 개수들에 대한 관찰. 오케이? 그래서 세트로 구할 수 있는 것들 A0, A1, A2, A3 해서 AN까지 쫙 다 돼 있는 이런 애랑 그 다음에 부호 막 바뀌는 풀마 이렇게 되는 애랑 그 다음에 홀스 번째 애들이랑 짝수 번째 애들 이런 건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다항식 쪽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되게 많지만 결국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정도만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그럼 나는 인수 정리나 나머지 정리를 쓰지 뭐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게 낫겠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빵이 나와요. 라고 해석을 해서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인수분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아이들을 관찰해가지고 어떤 식인지 먼저 바라보고 어떻게 풀지 작전을 세워서 풀어준다.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바라봤다면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그냥 단순하게 고차식으로 바라봤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딱 봐도 어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게 생겼어.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8a 더하기 4b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가 되면서 0이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a랑 b랑 마이너스 4a랑 마이너스 4b를 가지고 얘를 2를 가지고 뭐 해주면 조립제법을 써주면 한번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식의 형태가 딱 한 가지 형태로만 나오진 않아.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공통인수로 뽑아내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원칙 중에 1번 원칙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 됐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숙제가 좀 많아요, 얘들아. 최고 수준 문제까지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 숙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만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는 모습, 오케이? 그건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고 나면 어때? 다음 숙제가 없을 수도 있어. 오케이? 2시간 동안 질문만 받으면 다음 숙제가 없을 수 있어. 그럼 그때는 뭐 하면 돼?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알아가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